거기서 뭐라고 했어? 1번 눈이 안 보이니까 모자 제껴 쓰라고. 뭐라고? 모자 제껴 쓰라고. 떼좀 그만 쓰고 선생님한테 말을 하면 좀 들어. 뭐 이렇군 저렇군 그러면 더 미움만 받지. 자, 1번 원의 정의를 한글로 쓰라고 했지.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동점 P의 자취가 뭐냐?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옛날에 바닥에다 동그라미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 그냥 다리 이렇게 하나 접고 그냥 뺑글뺑글 돌아서, 그죠? 또는 뭐 인터넷에 나오더만 내가 어깨가 고장났는데 이게 이렇게 그리면 원이 나오잖아. 그럼 이건 뭐야? 선생님 어깨를 기준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이죠. 그래서 전문적인 그 얘기야.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면 한 정점 A로 아까 이름을 줄까요? A로부터. 그럼 얘가 뭐가 되겠니? 원의 중심이 되겠지.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동점 P에 따라서 일정한 거리가 뭐야? 원심은 R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원주라고 불러요. 이게 원주야, 원주. 원의 둘레가 원주야. 원주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2파이 아니죠? 원의 넓이는 2파이 제곱이죠. 자, 첫째는 원주의 길이가 왜 2파이 아니야? 네. 혹시 아는 사람? 원주의 길이가 왜 2파이 r인지 아는 사람? 맞추면 우리 반 토너 아이스크림. 핸드폰 안 돼. 원이라는 이 도형은 되게 특이하고 특징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도형이거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원들은 원주율을 따라. 원주율은 뭐냐? 원주의 길이를 지름으로 나누면 작은 원이든 큰 원이든 무지무지하게 큰 원이든 항상 똑같은 값이 나와. 세상의 모든 원들은. 그게 얼마야? 3.1415의 뭐라고 하는 무리수고,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무리수라 기호로 뭐야? 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주의 길이를 반지름이 R이라고 하니까 지름이 2R 될 테고 여기에서 L이 나오는 거지. 넓이는 왜 파이 R 제곱이야? 알아 혹시? 알아? 다 눈생이랑 눈동자를 피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모르면 나랑 눈을 피해. 뭐 누수함 하자고? 넓이는 왜 파이 R 제곱이죠? 이걸 쪼개요. 그러니까 지금 니네한테는 이거밖에 설명 못해. 이제 고3이 되면 적분을 배우면 저게 진짜 파이 R 제곱인지 알아낼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쪼개다 보면 여기가 어떻게 돼? 원주의 반이 되겠지. 여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저렇게 쪼개서 쌓았다 보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세로가 반지름이 되고 가로가 2분의 1의 원주가 되는 거지. 이해가겠니? 그럼 넓이는 2분의 1 LR이고, 그치? L이 2파이 R이니까.
이해 가겠냐? 그래서 넓이 S가 2분의 1 R L인 거지. 이게 사실 부채꼴넓이에도 나오죠. 부채꼴넓이에도 나와요. 기억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부채꼴도 많이 나니까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이죠 여기가. 그냥 그럼 호의 길이가 어떻게 돼? 원래는 한 바퀴가 2파이 R인데 그거에 몇 분의 몇 바퀴야? 360분의 X바퀴고 넓이도 원래 원은 한 바퀴는 파이 R 제곱인데 그거에 얼마만큼? 360분의 X바퀴만큼인 거지. 1번이었어. 원래에 대해서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자, 2번 좌표평면에 원이 하나 있어. 좌표평면을 내가 안 적어놨는데 좌표평면에 원이 하나 있고 중심이 얼마래요? A, B래요. 반지름은 R이래요. 동점 P의 자취가 바로 원의 방정식이지. 동점 P의 자취를 구할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A라고 하면 얘가 동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이야. AP가 얼마입니다? R입니다. R가 아니라고 생각 안 하겠죠? 이해 가겠니? 그럼 AP 불러볼까? 100 루트 A LP가 뭐야? 이거잖아. 좌표평면에 두 점이 있잖아. 점과 점 사이 거리 물어봤는데 왜 버벅거려? 자, 루트가 싫어서 양변을 제곱했을 때 이거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해요. 얘가 원방의 표준형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 박한결 직선은 뭐하고 뭐로 정의되죠? 기울기. 방향. 방향과 위치 또는 두 점. 자, 원도 그래서 원이 지금 이 식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형에서 A하고 B로 정의되는 거잖아. 그 A가 뭐야? 기울기고 B가 기울기니까 방향이고 B가 Y 절편이니까 위치였던 거야. 그렇게 의미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지.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거지. 아, 방향을 모르나? 위치를 모르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게 진짜로 공부가 되면 세상을 좀 더 정확하게 잘 자신감을 갖고 나만의 어떤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라고. 그래서 그런 걸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 물론 그렇다고 기본 문제를 못 풀면 안 되죠. 저번에 네가 나 그때 뭐 물어봤더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물어봤네. 자, 마찬가지야. 원은 뭐하고 뭐로 정의돼? 식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 원은 뭐하고 뭐로 정의돼? 표준형은. 점과 점은 틀린 말이야. 근데 동점은 점으로 안 쳐야지. 그치? 동점은 점으로 안 쳐야지. 그래 안 그래? 뭐로 정의돼? 중심과 반대. 중심이 뭘 정해? 위치를 정해야지. 세상의 모든 원들은 닮음이거든요. 그럼 원의 아이덴티티는 반지름밖에 없는 거야. 근데 좌표평면에선 위치도 중요해지는 거지. 왜? 각각의 도형의 방정식이 다르거든.
원방은 일반적인 도형의 방정식은 는 0이잖아요. 근데 R제곱을 오른쪽에다 이렇게 남겨놔요. 얘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입니다. 자, 3번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쓰고 표준형으로 나타내는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래. 자, 저걸 전개해보면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싶은데 한 번은 해놓을게요. x제곱의 개수는 0이겠지, 전개하면. y제곱의 개수는 0이겠지. 그냥. 그리고 상수항은 다 정리하면 저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몇 개로 정의돼요? 몇 개의 문자가 바뀌는 거야? 3개가 바뀌는 거니? 3개가 바뀌어? 이게 일반형이야. 여기까지 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 이 형은 마이너스 r제곱 아니야.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고. 표준형을 전개하면 일반형이잖아 보통. 표준형을 전개하면 일반형이잖아.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여기서는 원은 뭐하고 뭐로 정의돼? 이렇게 정의됐죠. 그러니까 중심 하고 뭐로? 반지름으로 정의됐지. 여기서는 어떻게 정의돼? 원은 세 점으로 정의되니? 왜? 미지수가 몇 개야? A, B, C 3개야. 그러니까 난 원위의 점 3개를 알면 그 원의 방정식이 나와.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것은 원이 정의됐다는 얘기야. 원마다 좌표 그냥 원이면 반지름으로 정의되지만 그냥 우리가 도형으로서의 원이면 좌표 평면 위에서의 원은 식 하나가 원 하나란 말이야 얘들아. 이해가니? 그럼 일반형으로 정의했을 때 저런 꼴이니까 내가 일반형을 알아야 된다는 건 일반형을 모른다는 원방을 모른다는 건 일반형에서 뭘 모른다는 거야? A하고 B하고 C를 모른다는 거잖아. 위치 바꿔 써줄까?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썼는데 이거 전개한다고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2차 먼저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보다 그냥 전체적으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많이 쓰거든. 이렇게. 그럼 나는 원의 방정식을 모른다라는 건 일반형에서 미지수가 몇 개라는 얘기야? 3개라는 말이지. 표준형에서는 미지수가 몇 개야? 마찬가지로 3개인데 그치? 그 3개가 좀 느낌이 다르잖아. 점 하나와 반지름을 모르는 거지. 이거 왜 중요한지 알겠어? 내가 원방을 구해야 돼. 힌트가 어떻게 주어졌냐? 이렇게 주어졌냐? 아니면 그냥 3점이 주어졌냐에 따라 식을 쓰는 게 달라야 된다고. 문제는 설명을 할 거 아니니 원을 묘사할 거 아니니 그치? 그러면 그 문장 안에서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야? 너네한테 지금 주고 있는 게 뭔지 알겠어?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 안 하고 넘어갔으면 그냥 느낌으로 풀었을 거야. 기억나는 것 같다 했을 거라고. 근데 이제는 힌트를 보면 내가 이걸 표준형으로 시작해야겠구나. 일반형으로 시작해야겠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졸려 죽어 왜 너 갑자기. 보면 지우가 이번에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안 졸았어. 진도 남았는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되게 발전한 거야. 그치? 수업하면 되게 졸려서 죽는데. 자, 이해가요? 그럼 거기서 4번, 5번, 6번에 관한 얘기는 사실은 결국 원에 관한 얘기야. 원의 정의인데 힌트를 이런 식으로 준다라는 거죠. 자, 지금 4번에서 보면 4번에 1번 X축에 접하는 원, 2번 Y축에 접하는 원, 3번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5번은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6번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하여 각점까지 거리가 m 대 n인 동점 P, x, y의 자취와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 6번은 뭐 말인지 되게 어려워 보이고, 그쵸? 5번까지는 안만하거든요. 5번까지는, 그치? 5번까지는 안만하는데 5번까지는 지금 어떻게 원을 정의하고 있는 거야? 중심과 반지름으로 정의하는 거야? 원위의 세점으로 정의하는 거야? 중심과 반지름으로 정의하는 거겠니? 왜? 세점이 없으니까. 세점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 뭐하고 있어 지금? 4번에 1, 2, 3번은 어딘가 원이 뭐에 접해요? 선에 접하고 있는 것도 축은 선이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할까? 축이 선에 접하는 게 왜 중요하냐? 반지름이 주어질지 중심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어. 중심이 주어졌다면, 자, 접점과 원의 중심을 이으면, 접점과 원의 중심을 이으면, 그랬을 때 접선하고 원의 중심이랑 접점을 이은 선은 어떤 관계죠? 수직이죠. 되게 중요하죠. 수직이야 방향이 정해진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접선도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할 건데 이 빨간 선이 정말 많이 쓰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면 이거 방향 알 수 있고 이거 알면 얘의 방향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알아듣겠니? 그래서 여기가 A, B로 주어지면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지. 만약에 이쪽에다 그려볼게. X축 아래에서 원의 중심이 X축 아래에 있어. 중심이 A, B야? 그럼 반지름은 뭐야? 마이너스 B가 되겠지. 길이니까. 길이하고 좌표는 다르죠. 좌표는 부호가 있죠. 길이는 부호가 없어요. 이해가니? 만약에 반지름이 R이라고 주어졌어. 그럼 중심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이 A, R이 되는 거지. 이때는 반지름이 R이라고 주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중심은 A,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지수로 치면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졌어도 어차피 미지수는 3개거든? 3개 중에 몇 개가 줄어? 하나가 줄어버린다. 저거 X축에 접하면. 그럼 Y축에 접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 Y축에 접할 때도 마찬가지인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니? Y축에 오른쪽에서 접하느냐 왼쪽에서 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러면 여기가 얼마인 거야? A인 거잖아. 이걸 그리고 내가 읽어야 된다. 외우면 분명히 실수하겠지. X좌표, Y좌표 중에서. 그죠? 100%야. 외우는 놈들은 외우려면 구분한 수준으로 외워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여기가 A, B면 반지름이 얼마야? 마이너스 A야. 왜 늦었어? 셔틀이 늦게 왔어. 자, 이렇게 된다면
반지름이 R이야. 그럼 중심이 어떻게 되겠니? 이 경우면 R, Y좌표 모르겠죠. 그럼 B로 쓸 수가 없죠. 이 경우면 마이너 R, B로 쓸 수밖에 없지.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 쉽지 않고. 이해 가겠어? 3번 너무 간격 좁냐? 더 크게 왜 뽑아줘야 돼?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일사분면하고 삼사분면에서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A, B라고 썼거든? 중심의 좌표가 X좌표랑 Y좌표랑 달라. 관련이 없어. 어떤 상관이 없단 말이야. X축에 접하는 거랑 Y축에 접하는 거는 그냥 평면에 있어도 더 마찬가지야. 지금 뭔 생각해? 그런데 이렇게 돼 있다면은 어찌됐건 X좌표하고 Y좌표의 절대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해가? 그래서 반지름이 R이면 중심이 R, R이거나, 그치? 여기는 어떻게 돼?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 R, 마이너 R일 거고 되게 예쁘게도 뭐야? 중심이 뭐 위에 있어? Y는 X 위에 있어. 나는 웬만하면 잔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손해야. 지금 너 뭔 말인지 하나도 물론 학교에서 나갔으니까 알려나?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우리가 그래도 방학 끝나고 평가도 하고 2학기 때 시간이랑도 얘기하면서 그래도 좀 기다려봤거든. 네가 40분이나 50분 온다고 해야 될 얘기였으면 했는데 이렇게 와버리면 내가 어떻게 해줘. 그게 너는 뭐 애타 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보기에는 그냥 뭐라고 하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처럼 보여. 속상하잖아. 난 이거 지금 앞에 거 영상 안 보면 다 못 알아놓는 거 눈치를 봐야 되는데 얼마나 속상해. 그 시간에 늦고 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게 되게 위험한 거야. 결석하는 게 아무렇지 않거나 그런 게 되게 본인한테 마이너스인 거지. 나중에 보충하면 되지로 생각하면은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특히나 진도당할 때. 난 지금도 뻔해. 눈에 환해. 토요일날 어디가, 일요일날 어디가. 앞으로 이제 중검 단위로 빠질 거야. 그리고 시험 기간에 나보고 어떻게 했네. 뭐 어떻게 해야 돼? 주중에 와서라도 보충을 하던 영상을 보던 뭘 해야 되는데 학교 생활하면 바쁘죠.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분명히 성실하게 안 빠지고 음프를 한 친구들하고 독하게 술에 못한 듯 물에 쏟한 듯 하는 친구들 하고 다를 거라고. 뭘 하던 제발 니네 마음대로 하지마. 이거 하다 저거 하다 하지마. 그 되어 있는 게 되어 있어야 되고 갖고 있는 게 갖고 있어야 돼. 저렇게 갖고 다니던가 잘 놓고 다니던가.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냈는데 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돼. 자, 인생은 태도, 그런 거 태도거든. 방향이고 그걸 고쳐나가면서 발전하는 거야. 알겠니? 제발 좀 그렇게 다니지 마라. 아픈 거 어쩔 수 없지. 뭐 엄마 아빠랑 여행 가는 거 어쩔 수 없는데 그게 그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내가 그걸 어떻게 그 시간에 그냥 왔던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두세 배는 노력해야만 메꿀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지. 이사분면하고 사사분면에서 X축하고 Y축에 접하는 거는 이렇게 있겠죠. 그럼 반지름이 아니면 아이고 무슨 아프다 오늘 마이너 R, R이 되고 얘는 중심이 R, 마이너스 R이 되겠어요.
이해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원의 정의가 뭐야? 한 정점 A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동점 P의 자취를 우리는 원이라고 불러요. 자취를. 그래서 저 한 정점은 원의 중심이 되고 일정한 거리는 반지름이 될 거고 원주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원주를 이용해서 구한다. 그래서 원주의 길이는 2파이r이고 원의 넓이는 파이r 제곱이다. 부채꼴은 여기가 중심각이고 이게 반지름일 때 호의 길이는 이렇게 구해지고 이건 다 초유권이니까요. 그래서 이 문장이 정의였어요. 그쵸? A에서부터 일정한 거리 R만큼 떨어진 동점 P의 자취가 원이고 그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이 P가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여기 있던 돌아다니는 거잖아. 원위를 뺑글뺑글.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뭐야? 항상 AP가 반지름의 길이다. AP가 R이다가 중요한 거지. 이게 정의야.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야. 이걸 천천히 그냥 식으로 고쳐내는 거야. 그랬더니 AP를 해봐 했더니 아까 백서진이 네? 뭐예요? 어떻게 해요? A 뭐 이러고 있더라고. 자, 전거 전사의 거리죠? 이렇게 나올 거고 루트 실어서 양변 제곱한 이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원방의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이 식에서 막 얘기해 주고 있어 우리한테. 원은 뭐하고 뭐로 정의된다? 중심과 위치와 반지름으로 정의된다. 하나는 좌표고 하나는 숫자지. 반지름이 0보다 커야겠죠. 이해 가겠습니까?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미지수는 몇 개야? 2개이긴 하지만 그치? 중심이 좌표이기 때문에 미지수는 3개야. 이걸 전개한 거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불러. 이렇게도 쓰고 뭐 이렇게 쓰는데 이거 순서만 바꾼 거죠. 알아듣나? 그러면 일반형에서도 봤더니 미지수가 몇 개야? 하나, 둘, 3개야. 미지수 개수는 똑같은데 원방 구하는 문제도 이건 가끔 나오거든요. 기본으로 깔아주는 문제가 원방을 구하세요인데 이걸 못 푸는 애들이 많아. 원방도 못 구하는 애들이 많아서. 알아듣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원이 뭐로 정의돼? 세 점으로 정의돼. 거꾸로 얘기하면 원위의 세 점을 알면 원을 알 수 있는 거야. 알아듣겠니? 그 다음에 거꾸로 얘기하면 좌표 평면위에 점 3개를 찍으면 그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만 있는 거야. 그 세 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은. 알아듣겠어요? 이해갑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면 공부를 잘하던 선배들은 그 생각도 하는 거지. 중3 때 뭐 원과 원주가 같죠. 원과 직선 하고요. 거기서 4점이 한 원위에 있을 조건들이 있었지. 또는 원을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 원을 내접하는 사각형. 그럼 특징이 뭐야? 대각의 합이 180. 난 4대각의 크기가 같다. 공부를 잘하는 인간과 너희들 차이는 그게 정리가 되고 기억을 하고 지금 얘기해준 정리를 하는 사람, 생각을 하고 모르겠으면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무지되는 거. 이해가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상황을 적어놓은 거야. 4번은 중심과 반지름, 중심의 위치와 반지름으로 원이 정의되는데 중심의 위치가 이렇게 X축에 접하게 있거나 원이 Y축하게 접하게 있거나 X와 Y축에 동시에 접하면 미지수가 3개에서 몇 개로 하나나 2개로 줄어버린다. 그런데 이걸 그림이 안 그려져 있을 때 안 그리고 내가 식을 그냥 풀려고 한다면 분명히 어떻게 된다? 틀린다. 좌표는 부호가 있고 반지름은 부호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그리지 않으면 100% 틀린다. 그리고 그거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기본으로 깔아주는 문제잖아. 내가 이번에 2등급 또는 1등급을 누려. 근데 기본으로 깔아주는 문제는 틀려? 그럼 물론 건너가는 거야.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등급은 어떻게 만드는 거라고? 어려운 걸 잘 풀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안 틀려야 될 문제, 쉬운 문제를
그게 아프다니까. 앞에 고의 수업은 1시간밖에 못했어. 아니 30분밖에 못했어. 을 안 틀리는 문제를 안 틀려서 등급을 만드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니네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규칙적으로 반복하고 복습하고 많이 풀어야 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고의 선배들 오늘 문수 빼줬거든. 왜냐면 그 선배들 보면 알지. 다 안 봐주고 와가지고 3시간씩 꼬박꼬박 쉬고 가지. 결석도 없었고. 방학 마지막 날이라 그냥 보내줬어. 수업도 딱 맞게. 박수 치고 끝났는데 우리 남학생들만 나와서 박수 치고 끝냅시다. 아 진짜 아프고 학교 안 가는데 아프고 10일 중에 며칠 갔지? 며칠 갔지? 4일 빠진 것 같은데 5일인가? 아니라고? 아니야 너 많이 빠졌어. 2번밖에 안 빠졌다고? 뭔 소리야? 몇 장 했어? 유라? 몇 장 풀었어? 시간을 오늘 숙제 어제 내고 해야 돼. 어제 했어? 그날 해 그날. 얼른 가. 자료 10분 씩 할게. 오빠 좀 꺼줄래? 그리고 한결에 찍어서 올려주고 지도 쓴 사람은 써버리 지금 써버리세요. 핸드폰 좀 갖다 주세요.